첫 번째 연자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장인수 교수입니다. 동대학의 학장과 병원장을 역임했었고 무엇보다도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순환기계, 신경과를 담당하시고 포토 메디신 앤 레이저 서저리 저널의 편집위원이십니다. 이번 한국의 전화진료단이 사용한 진료 권고안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발표의 제목은 Clinical Guidance on COVID-19 in Korean Medicine and the Role of the Telemedicine Center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석대학교의 장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학 진료 지침 방안과 그리고 텔레메디슨 센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한의 진료 지침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센터에서의 자문위원회에서도 참여했었습니다. 올해 3월인데요. WHO 산하에 있는 TCI에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제가 한의학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때 10개 나라 정도 참여해서 발표가 진행됐었고 거기서 한의학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홍콩에서 발행되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제가 How Telemedicine Can Ease Hospital Workload Amid COVID-19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신문의 기고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한번 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요, 약 6,1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1,4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만 그냥 막연하게 산출하자면요, 앞으로 100일 뒤가 되면은 1억 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류 역사상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하고 그 다음에 19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이어서 거의 3위에 랭크되는 어떤 그런 큰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35%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추계를 보면 상위 3개 나라, 미국하고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3개 국가인데요. 3개 국가를 합치면 거의 40%를 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로 전 세계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 상당히 큰 비극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순위가 쭉 있습니다만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사망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국가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인 나라가 있고 저렇게 10% 가까운 나라도 이제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스트리아, 일본 같은 경우, 그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93위 정도 랭크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난 지금 며칠 사이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3차 유행이 좀 시작된 상태라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우리도 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이것이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내의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역별 추계를 내보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서울, 경인 지역이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초기에 많이 발생을 했던 1차 유행 때 발생했던 발병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대구나 경북 지역 발병률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고 서울, 경인 지역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WHO에서도 소개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초기부터 상당히 빠른 대응을 했고요. 상당히 큰 규모로 진단검사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춰 준비가 되기도 전부터 한국은 하루에 2만 건 이상씩 테스트를 해왔고요. 현재까지 300만 건 이상의 테스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진단검사를 지금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동선을 갖다 투명하게 정보를 갖다가 공개를 하는 면에서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크레디트 카드 같은 걸 조사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동선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들, 기술 수단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기타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세계에 보급하기도 하면서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 환자들을 분류하는 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을 갖다가
생활관리시설로 또 격리해서 분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중등증 이상의 환자들만을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분산시킴으로써 어떤 의료기관의 로딩을 갖다 감소시킨다는 면에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다음에 잘 관리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저희 한의학회와 한중 중의학학회 함께 온라인 콜로퀴움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여기 통샤오린 교수님, 이분이 중의학 쪽에서는 코비드에서 1인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강의를 하셨는데, 특히 중국 쪽에서는 한의학적인 개념, 한습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습역은 기존 온병에 있는 개념에서 약간 좀 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우한시의 지도입니다. 구글맵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플로리다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호수와 소택지, 늪지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한시 자체는 1년 내내 상대 습도가 80% 이상을 1년 내내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가 이제 중의학 쪽에서 한습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한의학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3월달, 2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전화진료, 비대면 진료를 개시를 했었고요. 나름대로 굉장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모두가 이게 마일드한 케이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처방 자체가 좀 제한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서 한계점, 그리고 국가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은 어떤 제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장점이라면요, 3월 달에 제가 WHO 컨퍼런스 확인해 보니까 확진된 환자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케어했던, 직접 진료했던 이 전통학 분야는요, 중국하고 한국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초기에 한의사협회라든가 많은 한의사들이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진료를 개시했다는 점들은 굉장한 아마 좋은 훌륭한 장점을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코로나 환자의 20%에 가까운 사람들, 20% 상회하는 사람들에게 한약으로 치료를 했다는 점들은 굉장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축적됐던 어떤 한국인들에 대한 치료 케이스 증례들이 지금 계속 논문화되고 있고 자료로서 축적됨으로써 향후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면들을 보여준 것은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료 지침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 지침인데, 사실은 진료 지침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영어로서는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 전염성 질환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CPG라 부르는 진료 지침은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의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는 그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 합의와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가이던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글로서는 한의진료 지침이 아니고요, 한의진료 권고안이라 부르는데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일찍이 저희 한의학 분야에서는 진료 지침 권고안을 낼 수가 있었고요. 적용증 자체나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마일드한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회복기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제한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의 당시 상황,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확진된 상태에서 모더레이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이나 또는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치료들, 어떤 전통학적인 치료 방식들이 이제 접근할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일드한 케이스, 그러니까 경증과 회복기를 위주로 한 지침을 만들어졌다는 점을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나 내용들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지침 권고안에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가 오게 되는 경우에 폐렴의 유무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로우 차트에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호흡기 증세라든가 이런 심부통까지 분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이제 무증상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증 초기, 그다음에 경증 중기, 중등증 및 중증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위중한 위중증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한 플로우 차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게 된 경우에 폐렴의 그 진단 유무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환자를 다시 발열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열증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 환자에 따라서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는 호흡기 증세를 동반하는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설사와 심한 피로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습중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변형한 표가 하나 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징후에 따라서 이제 분류와 처방을 연결해 놓은 것이고요. 맨 우측에 보면 통치방으로 되어 있는데 청폐배독탕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지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분류를 하였고, 경증 초기에는 발열에 따라서 표혈증, 그 다음에 설사에 따른 습증, 그리고 다시 경증 중기가 되면 이것을 이열증과 습중증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증과 중중기, 최중증기로 나뉘어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걸 담은 변증 분류표가 되겠고요. 확대해서 보면 이제 경증 초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표혈증 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발열 위주란 증세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형방패독산이라든지 구미강알탕 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사라든가 무름변 같은 것을 이제 호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곽향정기산이라든가 곽방암형탕 같은 처방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증 중기에는 이제 그 열증에서 심한 이열증 단계가 되거나 아니면 습중증 단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분류를 변증을 해가지고 이제 처방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는데 마인감석탕을 가감한 이런 처방들이 이제 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은교산 등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증이나 중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계별로 해서 마인감석탕 가감방 등을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청폐배독탕을 통치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나온 이후에 물론 기존의 한약 중에서도 항바이러스제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플루엔자에 사용되는 처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 지침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증된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유일한 처방이 중국에서 실험되었고 또 검증된 그다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이미 나온 처방은 청폐배독탕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처방을 기본으로 사용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대면 진료, 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냐? 사실상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것인가 유일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격리 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대면해서 하는 일체의 진료나 진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 큰 제한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라면 환자나 그 진료 의사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가능한 모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스스로가 측정을 하는 체온이라든가 호흡수, 맥박수 같은 것들을 스스로 셀프 체크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의사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 비대면으로서에서 서로에게 그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질의응답을 하기도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면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든가 진단 자체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확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 경증과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대부분 이제 그 도네이션을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었던 점도 큰 장점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셀프 체크한 그 호흡수라든가 맥박,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을 좀 했고, 그 다음에 EMR 레코드를 또 활용한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앱 같은 걸 활용을 많이 한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톡을 이용한 이런 진료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한 7월 중순경에 냈던 집계인데요.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전체 코로나 환자의 21% 이상이 한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처음입니다. 이런 시도 자체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진료하게 된 자체도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1차 진료에서는 의미가 있겠다는 사실을 또 우리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벨 D 수준의 어떤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일일이 환자를 보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위험이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1차 진료 상황이라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우리한테 쉬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진료 의사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이제 그 OECD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OECD 국가 28.9%가 1차 진료 의사라고 분류를 하고요. 한국 내에서는 약 27%, 여기는 한의사가 포함된 집계입니다. 27%. 그래서 거의 대략 30%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전체 의사들이 1차 진료 의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들의 80%는 경증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 상황이 현재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도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1차 진료 의사들을 또는 1차 진료 한의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국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런 비대면 진료가 어떤 그 솔루션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얘기 드린 대로 한국 내에서는 지금 3차 감염이라고 3차 대유행이라고 보는 상황이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전환될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 한국의 한의사들이 보여줬던 이런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새로운 솔루션으로서, 이것은 이제 세컨 베스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최선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차선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이와 같은 급성 전염성 질환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이런 어떤 차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반드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옵션으로서 고려가 되어야 되고, 향후에 1차 진료가 어떻게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태에서 1차 진료 의사들을 활용하고 이런 인력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예.